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넷 주영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2023년도 로봇 섹터를 좀 되돌아보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2023년 여름을 좀 뜨겁게 달궜었던 그러한 섹터고, 또 2023년도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도 로봇주들이 뜨겁게 상승을 하면서 2024년도의 기대치를 좀 높일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주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뭐 로봇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내 성장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24년도를 보는 데 있어서 로봇주들도 상당 부분 좀 기대감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뭐 2024년도 상반기 초반 이런 상황에서는 로봇주를 필히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라도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관련 자료들 준비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이벤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테슬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어, 뭐 다양하게 하죠. 뭐 정말 놀라운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 로봇 섹터만을 놓고 봤었을 때 좀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봇 2세대를 발표를 했죠. 옵티머스입니다. 1세대와는 좀 확연하게 좀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액추에이터하고 가속기하고 이제 센서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보행 속도가 1세대 대비해서 30% 이상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도 하기 쉽지 않다는 다이어트를 무려 10kg를 했습니다.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놀라웠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발에 힘토크 센서를 장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하고 거의 흡사하게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스스로 이제 환경이라든지 뭐 물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서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뭔가 이제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로봇이 일상에 들어오는 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여러 가지 뭐 이제 만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는 게 아니고, 이제 머지않아 일상생활에도 로봇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진짜 현실화 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벤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벤트는 좀 놀라운 부분들인데, 저는 에라이즌 X1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겁니다. 이게 12월 언제죠? 네, 날짜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2월 8일입니다. 공시한 내용들인데, 이제 미국의 군사 로봇이죠. 고스트 로보틱스 사족 보행. 그러니까 아마 많이 화면 보셨을 겁니다.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정말 이제 개처럼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군사 활동을 하는 그런 로봇인데, 이 기업을 1877억의 자금을 들여서 6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G 넥스1이 이제 방산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던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놀랐던 거는 어찌됐든 군수산업에서 메이저가 뭐 미국이라는 거는 뭐 무시 못할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군사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기술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가까워지는 그런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재무적인 부분들이 아직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가 또 어느 회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또 이제 법적인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끼리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집안 싸움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심이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만한 차트들은 2023년도 글로벌 로보틱스의 차트인데요. 이게 국가별 시총 변화입니다. 뭐 다른 국가들 역시도 우리나라 흐름하고도 거의 뭐 유사한 성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다이나믹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죠. 올해 7월달, 그러니까 올해 여름 때서부터 시총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좀 크게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성이죠, 여러분들. 뭐 항상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뜨겁게 식는, 그 차갑게 식는 그러한 시장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줬던 게 사실은 로봇 섹터였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시총이 상당 부분 좀 우상향되는 이러한 이제 그림들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이 자체는 다시 한번 또 출발선상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2024년도를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에 대한 변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합동을 통해서 시장에서 예고를 했던 부분들이 2조 플러스 알파 정도였는데, 이번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3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조가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8대 핵심 기술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정도는 이제 하드웨어 핵심 부품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감속기, 서브모터, 그래퍼, 센서, 제어기. 그다음에 이제 3대 이제 차세대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자율이동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자율 조작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HRA 쪽으로 이 8개를 합쳐가지고 로봇 산업을 좀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핵심 정부 지원을 일단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전문 펀드 신규 조성을 2023년도서부터 이제 300억 가량으로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추가를 시키는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의 매크로 상황은 너무나 좋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024년도에 이제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2024년도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에 대한 이제 전면 개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이 2024년도서부터 2028년도까지 2천억 규모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참 재밌는 사안인 것 같아요. 다양한 로봇 전용 보험 출시가 2024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좀 오버스러운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로봇의 날 지정도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정부에서 이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공격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차트들인데, 요거는 이제 업계 내에서 이제 추산되는 내용들인데, 뭐 요거는 이제 그 정도야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로봇 산업 규모 자체가 한 6조 가깝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2050년도에, 2030년도에 들어서서는 20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거야라는 게 이제 업계 추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보급 자체도 기존에는 한 6만 대 초반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2030년도 들어서게 되면 한 70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일단은 뭐 업계 추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깊이 자체가,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퍼센테이지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섹터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3년도에 이게 딱 달성이 됩니다. 2030년도에 서비스 로봇이 이만큼 보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는 좀 너무 오버해석에 가까울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치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을 제가 몇 개 좀 추려왔는데 이것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딱 떠오르시게 되면 뭐 서비스 로봇, 뭐 협동 로봇, 그리고 뭐 공장에 들어가는 뭐 이러한 이제 팩토리 관련된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의료 쪽도 빼놓지 않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의료 로봇을 제가 맨 앞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으로 큐렉소.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수술 로봇 대표 기업입니다. 뭐 관절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관절을 얘기를 하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로봇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료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비스 스퍼인이라고 해서 이제 척추 수술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큐비스 조인트라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로봇을 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큐렉소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 부분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로봇 사업 부분이 전사적으로 실적을 견인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지금 시장에서는 한 7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억 가깝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큐비스 조인트가 내년도에도 뭐 전 부분에서 고루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봇 산업 매출 자체가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올해도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탄력 있게 붙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로봇을 볼 때 뭐 단순하게 뭔가가 딱 눈에 들어오는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관념으로 로봇을 보시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오히려 저는 AI와 관련해가지고 접목해서 의료 로봇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좀 한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미래 컴퍼니라는 이제 로봇, 의료 로봇 기업이 좀 있는데요. 이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복환경 수술 로봇입니다. 뭐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매출액이 확 늘어나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은 한 4대,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이제 3대를 공급을 했고, 또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1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태국 등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미래 컴퍼니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들도 같이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 뭐 협동 로봇 국내 마켓 쉐어 1위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만 이제 올해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매출액에 좀 둔화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게 조금 좀 아쉽거든요. 하지만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업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강세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매출액에 대한 둔화 부분들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규모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원상태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 역할을 해주는 기업은 분명히 하나가 나옵니다. 그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뭐 두산 로보틱스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연말 들어서 너무 혼자 치고 올라갔어요. 예, 단기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업종 내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이제 뉴로메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뉴로메카 역시도 협동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상장을 한 협동 로봇 전문 업체고요. 제조 공정 내에서 자동화를 필요로 한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뭐 자율이동 로봇, 뭐 다양한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를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빼놓지 않고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뿐만 아니고 이게 자동화 솔루션 매출 부분들도 2024년도에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못지 않은 매출액을 달성을 할 거고 오히려 퀀텀 점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다변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푸드로봇 쪽으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푸드로봇 쪽으로. 이게 서빙 로봇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구내식당이라든지 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나 누르메크가 협동 로봇 튀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각광을 좀 받았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푸드로봇 시장에 진출 선언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좀 지켜보자. 이 기업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볼 수 있는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관절이죠, 다관절. 예, 다관절, 다관절, 요 로봇을 통해가지고 협동 로봇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그러니까 협동 로봇 산업을 주축으로, 예, 성장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다족 보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로봇을 통해가지고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뭐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두산 로보틱스 이외에 만약에 전체적인 이제 로봇 섹터들이 좀 강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항상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올해 2023년도를 좀 뜨겁게 한여름을 좀 뜨겁게 달궜었던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였다라고 하는 그 중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사와의 협력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은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위에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좀 의아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틀봇이라든지 일개미, 집개미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 일하는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일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에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 단지라든지 업무 공간에서 물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도심지라든지 아파트 단지 그리고 호텔 뭐 관공서에서 택배라든지 식음료 등의 이제 물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채택이 되고 채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로보티지 역시도 좀 빼놓지 않고 좀 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로봇 섹터 내에서 이 정도 기업들만 알고 계셔도 또 빠질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연계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로봇지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한 요 정도? 한 7개 정도 되나요? 한 7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코멘트를 좀 남겨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짧으면 짧고 좀 길면 긴 이런 이제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들을 제가 좀 살짝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요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매크로 상황,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쪽으로 뭔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업 전략들을 좀 짜가고 있는지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이 잘 그려지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